자, 이제 정부에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상 두 개로 나눠서 찍어서 올릴 거고요. 자, 정부에게 먼저 총칙 보시면 회계실체 범위, 이 재무제표 작성에서 보고하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 국가회계는 뭐? 일, 특, 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일특기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통합회계실체 말 그대로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를 만들고요. 그 아래에 유형별로 아까 말한 일특기, 서울시 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있는데 자 근데 이건 특별회계를 둘로 나눈다. 특특이다. 뭐랑 뭐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랑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 연습 문제 풀 때 여러 번 연습했지만 국가회계의 이 특별회계를 뭐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기금회계 넷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면 틀린 얘기가 되고 지자체의 유형별 회계실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셋으로 구분된다 하면 틀린 얘기가 된다. 정부에게는 단어 하나하나 그 말까지도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그러니까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 그 개별 회계실체 만약 기금이다 그러면 뭐 A기금, B기금, C기금 이런 A, B, C 기금을 다 모아서 그게 유형별 회계실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유형별 회계실체를 모으면 지자체의 통합회계실체가 되는 거죠. 자, 재무제표는 자 국가회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회계에서 기업회계 재무제표에서 뭐가 빠진다? 한국은행이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표를 제외하고 자 기업회계 재무상태표를 국가회계에서 정부회계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재정이라는 명칭을 써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재정운영표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없고 대신에 자본변동표에 해당하는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부르죠. 순자산 변동표 그리고 주석 이렇게 구성이 되고 지자체는 똑같이 구성되는데 뭐가 포함된다? 지자체는 한국은행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흐름표까지도 포함을 해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뭐가 따로 빠졌죠? 예전에는 이것도 재무제표 일부로 봤거든요. 근데 개정이 돼가지고 필수 보충 정보와 부속 명세서는 부속 서류에 해당한다. 재무제표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이제 필수 보충 정보가 하나는 뭐 국가회계, 하나는 뭐 재무제표에 해당하고 하나는 해당되지 않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회계에서는 재무제표 포함시키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 통일을 다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보충 정보와 부속 명세서는 부속 서류에 해당한다. 자, 작성 원칙. 자, 먼저 국가회계 보면 해당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를 어떻게 둘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죠. 자, 적용 범위나 회계 정책 등이 바뀐 경우,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디에다 공시라는 말 자체가 이제 주석으로 보통 공시하는 걸 얘기하죠. 자, 항목의 뭐에 따라서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그 항목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중요성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해서 표시하고 중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자, 내부 거래는 서로 상계해서 작성하고요. 자, 출납 정리 기한 중 발생한 거래는 언제 발생한 거래를 본다? 그 해당 회계연도, 1월, 2월에 발생을 했더라도 그 전년도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거래로 봐서 처리를 한다. 자, 지자체 회계는 자, 지자체 재무제표, 일특특기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작성을 하고요. 자, 그 안에서 그럼 유형별 회계실체다. 그러면 개별 회계실체 합산하고 내부 거래를 상계합니다. 그 유형별로 내부 거래를 상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형별 회계실체를 작성할 때는 개별 회계실체 간에 기금 A, 기금 B 이렇게 주고받는 이것들을 상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특특기가 있으면 이 유형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작성할 때는 일특특기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작성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얘들끼리 내부 거래를 상계합니다. 하지만 개별 회계실체는 그러니까 이게 위로 통합될 때 얘들끼리 상계하고 이걸 통합해서 이걸 만들 때 얘들끼리 상계하는 거지 개별 회계실체는 누구나 상계할 대상이 없는 거다.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 거래를 상계하지 않는다. 자, 직장회계연도랑 마찬가지로 비교 표시를 하고요. 출납해서 기한대의 세입금 마찬가지로 당해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를 합니다. 자, 구분하실 게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 국가회계에 있던 뭐가 저 중요성에 따라서 구분 표시하거나 통합 표시 이 중요성에 따른 구분 표시, 통합 표시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자체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건 굳이 구분해서 표시할 필요 없이 통합해서 표시합니다. 할 겁니다. 근데
이걸 국가에서 니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통합해라, 말아라, 통합할 것 같다, 하지 않을 것 같다 판단하도록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치사하지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보 제공. 자, 국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 자, 국가의 재정 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 운영 결과에 관한 정보. 자, 이거 뭐가 좀 말씀드렸죠? 그 최순실. 자, 묻던 정보를 줘야 되냐면 나라 살림을, 즉 국가의 재정 상태 및 그 변동 그리고 재정 운용 결과에 관한 정보, 이런 나라 살림에 관한 정보죠. 자, 그걸 국가의 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저 나라 살림을 엉뚱한 데다가 쓰지 않았는지, 이상한 사업에다 쓰지 않았는지, 그래서 원래 국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정보를 주고, 그래서 그 이상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그래서 이 정보들을 준다. 자, 지자체 회계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재정상태, 재정운용성과, 현금 흐름, 순자산 변동, 이 재무 제표에 해당하는 이 정보를 주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2번 중요하죠. 자, 단기의 수입이 단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는지, 아니면 올해 수입만 가지고 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해가지고 미래 세대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무슨 정보? 이런 기간 간 형평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왜 제공한다고 그랬죠? 국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버지가 부담 안 하면 자기 아들이 부담 안 하는데, 지자체회계는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는 챙기고 아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아들은 다른 지자체로,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다 받아먹고 아들은 서울시로 이사해 가버릴 수 있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간 간 형평성, 단기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단기 수입이 충분했는지 이 정보를 제공하고요.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국가회계에서는 국가 사업 목적의 달성 정보, 지방회계에서는 기간 간 형평성, 이 두 가지가 2번 항목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재정상태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회계, 지방자치단체 다 구성 항목은 자산, 부채,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이라고 그러지만 정부회계에서는 자본, 누가 출자를 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라고 부른다. 자, 작성 기준 자산과 부채는 뭐가 높은 항목부터?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가회계는 규정이 없던 지자체회계는 뭘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미결산 항목, 그 다음에 비만 계정, 이런 것들은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죠. 자, 옆에 적혀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국가회계에서는 그럼 미결산 항목이나 비만 계정 표시를 할 수 있냐? 아니에요. 못해요. 기업회계에서도 미결산 항목 뭐죠? 뭐 가지기금, 가수금, 이런 것들은 돈이 나갔는데 어디다 쓴 건지 아직 확인이 안 돼.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이지, 기말에 가가지고 우리는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온지 몰라, 어디다 썼는지 몰라, 이런 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하다못해 잡수익, 잡이익, 뭔가 수익이 생겼어, 뭐 이렇게 잡비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미결산 항목은 기업회계든 국가회계든 지자체회계든 다 반영되면 안 돼요. 비만 계정이란 건 뭐냐면 잊어먹지 않으려고 뭔가 표시해 놓은 거라고. 이거 나중에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계정 과목을 임시로 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비만 계정 잊어먹지 않게 해서 예를 들어 담당자가 맨날 연말에 이래서 뭐 지방세 내야 되는데 까먹고 맨날 안 내더라. 그래서 미리 다달이 지방세 얼마 내야 되는지, 자, 지방세 잊지 말자, 이런 계정 과목, 잊지 말자 지방세, 이런 계정 과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임시로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이게 재무제표에 자, 계정 과목 봤더니 잊지 말자 지방세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물론 지자체에서 지방세가 기재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비만 계정, 담당자가 뭔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가짜로 잠시 만들어 놓은 계정 같은 건 당연히 표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게는 허용되는 항목이 아니라 국가에게는 하지 말라고 적혀있지 않는 항목. 하지만 지자체에게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모르는 담당자들이 할까봐 강조를 해놓은 거예요. 따로 규정을 적어놓은 거고요. 자, 자산인식 기준. 자, 국가회계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자, 제가 이거 정자매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 놀이터 가가지고 맨날 정자매 할머니. 자, 정부에게 자산의 인식 기준. 정부에게 자산의 인식 기준에서 매는 매우 높고다.
왜 매우 높건지 이게 개정되기 전에 과거 기업회계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재하다 보니까 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자, 지자체에게는 비슷하긴 합니다. 자, 공공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로 유입될 것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긴 또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뭐? 이게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거의 확실. 우리 뭐 지거국이라고 하나요? 지거국? 이게 우리 때는 이름을 안 써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이게 뭐 지역 소재 아니 지방 거점 국립대학인가요? 뭐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가요? 어쨌거나 지거국 말고 지거확 기억을 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확실하고 하는 표현을 쓴다. 자, 자산항목의 구분 봅니다. 자산항목의 구분은 기업회계 기준하고 대부분 일치하는데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기업회계 없는 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유동자산 이건 기업회계도 있는 항목이지만 국가회계에는 자, 뭐 도로나 철도, 항만에 해당하는 뭐가 있다? 사회기반시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별도자산으로 돼 있는 거 일부러 끌어다가 위에다 붙여놨는데, 자, 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업회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기업들이 소유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지자체 회계에는 사회기반시설 외에 하나 더 있죠.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그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그래서 이 사회기반시설뿐만이 아니라 주민편의시설도 있다. 자, 사회기반시설하고 주민편의시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기반시설은 제가 어떻게 구분하셔라? 이게 없으면 살기 힘들다. 여러분, 도로 없으면, 지하철 없으면 어떻게 다니냐고. 상수도 없으면 물 못 먹고,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이런 거 없으면 응가 어떻게 해요? 자, 반면에 주민편의시설은 좀 없어도 살만한 거, 도서관 없어도 책 안 보면 되니까. 주차장, 여러분 차 없잖아요. 자, 공원에 놀 시간 어딨어? 박물관, 미술관, 사치조. 자, 그래서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은 있으면 좋긴 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좋긴 하지만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는 거라면, 사회기반 시설은 없다면 진짜 이 생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시설들이다. 자, 지방자치회계에서는 무형자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국가회계는 무형자산을 별도로 표시하지만 지자체회계에서는 무형자산이 이 기타 비동자산에 포함이 된다. 자, 국가회계는 주민 편의시설이 없다. 사회기반 시설은 있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셔라. 있고 없고 하는 거 뭘로 구분하라고 그랬죠? 국주, 유산, 그 다음 뭐? 장충, 지방, 관리, 무. 자, 이국주가 코미디언 이국주가 와가지고 유산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담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자기가 일단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돈 안 받고 해줬더니 장충족발 가가지고 족발을 사줬는데 자기는 지방 관리한다고 족발을 안 먹고 무만 먹더라. 자, 자, 국가회계는 뭐 없다? 주민편의시설 없다. 주민편의시설 없고 또 뭐 없다? 유산자산. 뒤에 나오게 된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뭘로? 문화재 같은 것들을 필수 보충 정보로 공시한다. 그래서 개정 과목이 유산자산 등장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관계에서는 뭐? 위에서 봤던 이 무형자산을 기타 비동자산에 포함하고, 그 다음 유산자산이 아니라 관리책임자산 필수 보충 정보로 공시하지 개정 과목으로 등장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 부채에서 장기충당 부채 없다. 자, 구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외워서. 자, 문화재. 금방 얘기했는데 문화재 같은 것들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국가에게는 뭘로? 유산자산으로 해서 필수 보충 정보로 공시하고요. 지자체회계에서는 똑같이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대신 얘는 무슨? 자기가 관리를 떠맡은 관리 책임만 있는 자산이다 해서 관리 책임 자산으로 필수 보충 정보에 보고한다. 자, 안보자산. 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산 이런 것들은 북한에 숨겨야 되니까 누구랑 협의해가지고 자산으로 우리 이런 자산 어디에 안보자산 어디에다가 뭐 구축해놓고 있다? 이런 것들을 들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옛날에 장난친 적 있다. 이게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랑?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전비품.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비축해 놓는 전비품, 비상식량 이런 것들은 뭘로 분류한다? 그냥 일반 순자산으로, 일반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부채 구분.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그리고 뭐가 여긴 포함이 된다? 장기충당부채가 국가외에게는 있지만 지자체에게는 장기충당부채가 없다. 그래서 장충. 자, 순자산의 분류. 국가외에게는 자, 이국주 아까 그렇게 해서 족발 안 먹고 무만 먹었더니 집에 와서 배고파가지고 따로 통닭시켰다. 그래서 통닭을 시키는데 여러 마리 이것저것 시켰는데 쿠폰을 한 장만 주더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나는 한 번에 여러 마리 시켰으면 쿠폰도 여러 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본 적립되는 거에 대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 순자산, 그다음에 적립금 및 잉여금, 그다음에 조정, 순자산, 조정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자, 지자체, 지방에는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 있다? 일반고랑 특목고. 자, 그래서 일반, 특고,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 이렇게 구성이 된다.